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7월 19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도 어제하고 비슷한 패턴이 나왔어요. 코스피가 1% 급락이 나왔고 종가상으로 2800포인트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0.7%의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만큼은 시장의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종들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가 좋지 못했었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도 좋지 못했었죠. 또 저PBR 관련주들 이쪽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는 오늘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선방을 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엔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 내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오늘도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3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였고, 또 거래대금을 살펴봐도 오늘은 10조 원을 돌파하지 못했었네요. 또 반대로 코스닥은 오랜만에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모처럼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합쳐서 약 4천원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었고, 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3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오후장에 반등이 나왔던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배터리셀 기업 삼성 SDI는 양매도가 있었고,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기관 쪽에서 모처럼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LG전자, CS윈드, 현대중공업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DB하이텍, 포스코퓨처엠, 시프트업, 삼양식품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0.7%의 낙폭이 나왔었고요. S&P 500도 0.78%, 다우지수는 그 전날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어제는 1.3%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치를 보면 반대로 반도체 쪽은 조금은 선방을 했었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겠습니다. 니케이는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대만 증시가 1.7%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전날하고 비슷하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조금은 다행인 것은 미국 증시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 시장은 좋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모처럼 3.4%의 상승이 있었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지만 낙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점들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다시 빠질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번쯤 잡아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점점 시장도 진정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음 주까지는 조금은 시장을 관망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896포인트, 여기서 29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거의 100포인트가 빠졌거든요. 자, 그런데 하단의 RSI 지표를 보면 2896포인트 최고가를 찍었을 때는 지수가 약간의 과열권에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트럼프 이슈가 아니었다고 해도 저는 시장이 한 번쯤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RSI 지표가 70포인트에서 거의 45포인트 정도? 그 정도 밑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언제쯤에 시장에 다시 반등이 나올지, 그걸 이 RSI 과열 지표를 통해서 한 번쯤은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조금은 시장을 길게 본다면 과거의 RSI 지표가 30포인트 근처까지 왔을 때 이만큼 잘라서 볼게요. 그때는 높은 확률로 시장의 반등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을 보더라도 4월 중순입니다. 이때 30포인트 근처까지 찍고 나서 지수의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올해 초에도 1월 중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과매도 구간에 접했었고 약간의 시장의 보합세가 유지가 된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였죠. 10월 말쯤에 그때 한 차례 저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시장이 과매도권에 접했었고, 물론 큰 반등은 아니었지만 코스피 지수의 약 3% 정도? 그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3%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위치에서 3%의 반등이라면 직전 고점 근처까지 지수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될 수 있고, 개별 종목은 뭐 10%까지도 그 정도의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의 실적을 많이 찾아보면 실적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 구간을 접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트럼프 이슈가 조금은 잠잠해진다면 다시 시장은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반등 구간의 초입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찾아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40포인트 이하까지는 내려왔을 때, 그때까지는 조금은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100% 수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확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정말로 운이 좋다면 그 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구간들, 5월 말에는 40포인트까지 내려왔었고 더 빠지지 않고 시장이 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30포인트 아래에서 매수해보자, 이것도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시장이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니까 추가적인 여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 주도 시장을 조금은 관망해 보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안정세를 찾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어제는 TSMC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순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했고 전년 동기보다는 무려 40% 증가가 있었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거의 36%까지 굉장히 좋은 이익 성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 미국 증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 국내 시장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관련주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다음 주 목요일 7월 25일이에요. 이때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은 정말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금 현재는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예상은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시장이 많이 빠진다면 다시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더 크게 빠지지 않을 때, 그때는 좋은 실적 발표와 함께 바로 연속적인 주가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예상하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발표 전에 남은 기간 동안 주가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어제처럼 도치 캔들이라든지 오늘처럼 영망치 형태가 나오고 있다고 해도 6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실적 발표를 한 차례 기다리고 나서 그때 반등을 한번 도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지 또 어제 TSMC의 실적까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수 자체가 과열되어 있었고, 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도 시장이 많이 과열되어 있었던 만큼 우선은 트럼프 이슈를 통해서 한 차례 수익 실현하고 관망해보자, 이런 관점들의 시장이 많이 녹아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다음 주도 조금은 관망을 해보시고요. 특히 목요일날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산업, 또 한전기술까지 어제 24조 원 수주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뉴스가 나오기 전보다도 주가가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린 것처럼 우선 일정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계약 체결이 내년 3월이고요. 또 착공이 2029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24조 원 수직 공시 때문에 우리가 관련주를 매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이 꺼진 시점이니까 매도를 하는 시점이 맞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본계약 체결 전에, 그 전에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고, 또 지금 2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알파에 대해서도 수주 가능성과 모멘텀이 계속 기사로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도하는 자리고 매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이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업종이 있다면 바로 2차전지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사실 2차전지 관련주는 먼저 매를 맞았다고 생각이 됐고,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 한 발 늦게 시장에 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오늘 모처럼 3%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관련주들도 모처럼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반도체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지금 2차전지 관련주의 반등을 보면서 아무리 트럼프 이슈가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해도 그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시장들이 충분히 소화해 나갈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다소 시간은 필요할 수는 있겠죠. 물론 그 시간은 우리가 단정지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까지는 한번 시장을 넘겨본다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음 주까지는 시장을 한번 관망해 보시고요. 그 과정 안에서는 다음 주 목요일 하이닉스의 실적, 그 실적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은 중요한 이벤트로서 계속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정말 어려운 한 주였는데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